ITQ 한글 최신 기출 문제 A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최신 기출 문제부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PDF라는 파일 형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은 아크로벳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이 열리는데 프리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간단히 인터넷 검색창에 아크로벳 리더 프로그램을 검색하셔서 설치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으로 보이신다면 이렇게 프린트 버튼을 이용해서 프린트 후에 시험지 보시면서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본인이 응시하셔야 되는 시험지, 해당하는 시험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수험자 유의사항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읽어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 보시면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대상의 시험 과목,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한글 과목은 한컴 오피스를 이용해서 치는 아래 한글과 MS 오피스를 이용해서 응시하는 MS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으셨는데 보니까 시험 문제가 내가 연습했는 요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요. 요 내용만 보시면 안 돼요. 요 내용은 MS 오피스로 시험지나 뭐 한글 버전 시험지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만 보시고 내가 맞는 시험지 받았네 하고 있으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이렇게 한컴 오피스에 아래 한글 시험지 받았는지 확인되시면 시험지에도 수험 번호와 이름을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실 때 필기구 꼭 준비해 가셨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유의사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 번호 빼기 성명, 본인의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 내 PC의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며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 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라고 해서 예시, 수험 번호 8자리와 함께 홍길동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지금 적혀 있는 이유는 간혹 시험장에서 이렇게 수험 번호 적으시는데 여기 띄어쓰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지 않고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셔서 긴장하셔서 띄어쓰지 마시고 이렇게 손표 보시고 차근차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시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감독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하십시오. 수험생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이 다를 경우 전송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 PC에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PC에만 이렇게 문제 푸시고 저장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저장의 의미가 파일을 여러분 PC에 저장했는 것을 감독관 PC로 전송해 주는 데까지가 저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부분 차근차근하게 전송하시는 거를 감독관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이전에 저장된 내용이 전송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안 전송이라는 요 메뉴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수험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수험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후에 이제 시험 응시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수험자 프로그램에 답안 전송 요 버튼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예, 없으시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장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작성하시면 작성할 때마다 저장하고 감독하는데 전송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게 작성하시는 데만 막 빨리 작성해야 된다는데 너무 집중하셔서 작성할 때만 저장하고 전송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나는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저장하고 전송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시험 종료 뭐 10분 전에 컴퓨터 갑자기 꺼져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컴퓨터 꺼졌을 때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시간, 거기에 대한 시간을 보상받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을 하시면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라고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작업하신 다음에 음, 작업하신 뭐 한글 프로그램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수험자 프로그램에 있는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답안 전송해 주세요라고 안내가 이렇게 감독관 지시를 하면은 본인이 작업하신 프로그램의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요 답안 전송 수험자 프로그램에 있는 답안 전송 버튼만 누르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누구한테 책임이 있으시게 되냐면 여기 유의사항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수업 내용을 하지 않으시면 수험자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에는 어, 그냥 빈 파일이 계속 전송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하는 경우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 반출하는 경우는 부정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간혹 나와 있는데 휴대폰만 키시면 돼요. 휴대폰만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뭐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없으시죠? 뭐 조금이라도 시험 응시하실 때 이렇게 조금 시스템의 그 기기 장치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이상한 것 같다 이러시면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유의사항은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요. 문제의 조건은 한컴 오피스의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유의사항이 왜 나와 있냐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혹 이제 시험 이제 마지막 문제를 작성하게 되면 대부분 프로그램 작성했을 때 요 출력 형태랑 같이 똑같이 작성이 됩니다. 출력 형태가 같이 문서화가 되는데 나는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똑같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글자 정보통신 기자가 자꾸 요 밑에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요 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는 이유가 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에는 어떤 버전으로 만들었냐면 2016 버전으로 이 문제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랑 이제 함께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2016 버전이 아니라 한컴 오피스 2010 버전입니다. 그래서 10 버전 차이로 인해서 약간 출력제가 다른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다면 혹시 빠뜨린 게 없이 똑같이 했는데도 모양이 조금 이렇게 다르다 이러시면 요 문제 때문에 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아래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는 시험장에 가셔도 감독관이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저랑 이제 함께 할 한글 프로그램의 기타 기본 설정을 잠시 후에
같이 진행하시게 될 텐데 그 기본 설정을 왜 하게 되냐면 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 보겠습니다.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고요. 10포인트, 검정, 줄 간격은 160%, 양적 정렬로 합니다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작업이 되시겠죠. 두 번째,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옆에 이렇게 2번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살짝 보이는데요. 새 배경색을 노랑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노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란색을 넣으러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으러 실행하러 갔더니 노란색도 보이지만 그 옆에 약간 개나리색도 보이고, 개나리색도 내 눈엔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이 정확하게, 색깔을 가져갔을 때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보고 정확한, 노랑이면 요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요렇게 설정된 값을 넣으라는 거고, 빨강이면 빨강색 값을, 파랑이면 파란색 값으로 설정되는 거, 파란 계열이 아니라, 요렇게 딱 지정된 값으로 되는 파란색을 적용하라라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자면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번 문제가 자꾸 보이는데 2번 문제에 보면 5번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조건이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출력 형태를 보니까 지금 표의 테두리가 이중선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선으로 해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없더라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보니까 비슷하게 있으면 요 선으로 하셔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용지여백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용지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11mm,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mm, 제보는 0mm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서 이제 시험 시작하시면 요거 확인하시고 요거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1번, 2번 설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이 용지 여백을 설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막 당황하지 마시고 긴장하실 동안에 요거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1번, 2번 요거 확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는 내 PC 문제 ITQ 피처 폴더에 지정된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하십시오 라고 그림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경로 시험지 제공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서에 포함이라고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제 한 번씩 그게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지 연습하실 때 이제 요거 시험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포함 시에는 감점 처리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꼭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영정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은 3개의 페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작성하시게 되는데 페이지마다 주어진 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 문제 1, 2번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 2번을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2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 문제 3, 4번을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고 3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지금 3페이지의 문제가 200점짜리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자마자 나는 가장 높은 점수의 문제부터 먼저 작성해 놓고 시작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에도 얘를 하시겠다면서
요거 먼저 작성하시고 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1페이지에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 문제는 0.7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작성 이렇게 뭐 순서대로 꼭 작업 안 하셔도 돼요. 순서대로 작업하고 페이지만 구분해 두시고 점수가 많은 것부터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이 ITQ 시험의 평점은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셔서 점수대에 따라서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급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만 구분하시고 점수가 많은 문제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는 내가 자신 있는 문제부터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풀이는 문제 순서대로 제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능평가 문제와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며 문제 번호와 답만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번호와 답은 작성합니다 라고 지금 조건에 적혀져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문제 1, 문제 1, 문제 2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2페이지 작성해야 되는 3번, 4번 있으신 거 보이시나요? 3페이지 작성해야 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문제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간혹 치실 때 여기 문제 번호 3번 3쪽에다 문제 5 이렇게 적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문제 5라고 입력하는 동시에 걔는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페이지 작성하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는 문제 번호가 없다는 거. 네. 자,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포스터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묻기를 하면 0점 처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할 때는 그 기능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맞는데 간혹 이제 요 시험 응시하시기 전에 한글 기능을 기초적으로 배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한글 기능을 배울 때 이렇게 그리기 도구 사용하는 후에 묶기를 해두면 이렇게 도형들이 막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배우신 기능을 요 시험 치실 때, 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못 움직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묶어 두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0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묶기 기능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예.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경우에는 A4 용지 1매의 크기로 세로 서식 문서로 작성합니다. 자, 네모 표시는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저랑 함께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문제 1번은 문제 1번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 영타와 한글 타자를 입력하여서 스타일이라는 기능으로 문제를 작성하시게 되시고 2번은 표와 차트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작성하셔야 되는 3번은 수식 편집기를 이용하는 수식 문제가 있으시고 각각 20점씩 점수가 되겠습니다. 4번은 그리기 도형을 이용하는 요 문서가 되겠고요. 마지막 3페이지 작성하셔야 되는 요거는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지금부터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서 한번 한글 프로그램 기본 설정부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글 2010 프로그램을 다 실행하셨나요? 자, 실행하셨다면 저와 함께 한글 2010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화면에서 달리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커서 옆에 여러분들은 아마 커서 옆에서 그냥 빈 종이에 커서만 갑방이고 계실 텐데 전 지금 커서 옆에 여기 니은자 반대로 되어 있는 니은자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문단 부호라고 하는데요. 문단 부호가 있으면 제가 엔터키를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제가 몇 줄을 입력하고 제가 시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문단 부호를 설정하시면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단 부호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에 보는 거와 관련되는 것은 메뉴에 보기 메뉴에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메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기 메뉴를 눌렀더니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메뉴가 펼쳐져서 보여집니다. 이게 펼쳐져서 보이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펼쳐지는 메뉴 외에도 보기라는 글자 옆에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의 단추가 보입니다. 자,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된 메뉴가 펼쳐지는 것도 확인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기 메뉴에서 지금 리본 메뉴, 보기 메뉴의 리본 메뉴에 표시 숨기기에 가시면 이렇게 문단 부호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죠? 제가 이것을 체크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 이렇게 엔터키를 입력했는지, 몇 번 줄을 띄워놨는지 눈으로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하셔서 문단 부호가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지금 조판 부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단 부호를 체크하시면서 조판 부호를 제 나머지는 꼭 체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정 부호나 메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간혹 그림이나 투명선 중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연습하실 때 1인 PC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계속 설정이 되어 있는 채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혹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점검하시는 걸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검을 하지 않으셔서 이 그림이 체크 해제가 되어 있게 되면은 문제 작성하실 때 문제에 그림 삽입 문제가 나와서 그림을 삽입했을 때 그림이 나오지 않고 그림 테두리와 테두리 안에 X 모양이 되어 있는 그림이 삽입이 됩니다. 그 경우는 내 그림 파일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 메뉴에 있는 이 그림을 설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체크된지 반드시 설정해 주시고요. 투명성 또한 체크 해제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지 문제의 세 번째 페이지에 작성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표 작업의 조건 중에 간혹 오른쪽, 왼쪽 투명선 설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설정을 하게 되면 프린트 할 때 그 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면에서조차 그 선들이 투명하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문서를 편집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할 때는 보이지 않더라도 편집하는 화면상에서는 이게 투명하게 된 선이 보이도록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여기서 투명선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설정이 되신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되셨으면 앞서 저랑 읽고 오셨던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의 첫 번째가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점검이 이렇게 되셨으면 파일에 가셔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누르시면 어디다가 저장할래? 라고 뜨는 창이 뜹니다. 여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내 PC, 문서, ITQ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 PC도 안 보이고 문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내 PC보다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가 보이시고요. 문서 안에 ITQ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시험장에 오셔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저장하시는 게 너무 이제 뭐 조금 긴장을 하고 계시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문서의 ITQ 폴더 찾아서 저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자리에 앉았을 때는 ITQ 폴더가 없습니다. 문서 안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수험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후에 이제 프로그램 감독관 수험자 프로그램에 접속하셔야지만이 이 ITQ 폴더가 생성이 되셔서 감독관 지시와 함께 저장을 하시면 ITQ 폴더에 저장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자, ITQ 폴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장 위치가 ITQ 폴더로 확인이 되시면 여기에서 파일 이름, 예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름 적어 주시고 저장을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간혹 조금 이렇게 하셔서 지금 ITQ 폴더에 필터 폴더 보이시죠? 필터 폴더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이 필터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저장을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장 후에 답안 전송을 할 경우에는 저장한 답안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 경우는 파일의 경로가 틀리기 때문이거든요. 시험지에는 지금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픽처 폴더에 저장했기 때문에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파일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 위치가 ITQ라고 확인이 되시면 파일 이름 공백 없이 입력하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이름이 없는 빈 문서 1에서 여러분 수험 번호 빼기 본인 이름이 ITQ 폴더에 저장이 되었다라고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글꼴은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 간격은 160% 양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기도 한글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글자 색은 쭉 옆으로 가시면 글자 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드롭다운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검정색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줄 간격, 예, 줄 간격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160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양쪽 정렬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양쪽 정렬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혹시 내 문서가 가운데 정렬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시험 전에 양쪽 정렬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예.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죠. 지금 되어 있는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11mm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mm, 제보는 0mm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용지 여백 설정하러 가셔야 되는데 용지 여백을 설정하는 방법이 최소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메뉴에 가시면 메뉴에 제가 드롭다운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쪽 메뉴에 드롭다운 버튼 눌렀더니 첫 번째 편집 용지라고 해서 여기 F7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이 되십니까? 네. 여기 단축키를 말하는데 키보드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에 쭉 F7번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용지 여백 창이 열린다는 겁니다. F7번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편집 용지 창이 열리시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고 나는 단축키 같은 거 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드시다 하시면 쪽 메뉴에 이 메뉴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 방법 있으시고 또는 메뉴에 보시면 파일 옆에 편집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편집 메뉴에 기본 메뉴 중에서 쪽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보이십니까? 네, 쪽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한번 딸깍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편집 용지 창이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용지 설정하실 때에는. 자, 용지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 10, 자, 그 다음에 머릿말도 10, 그 다음에 꼬릿말도 10, 아래쪽도 10, 그 다음에 왼쪽은 11, 오른쪽은 11. 하셔서 설정 누르면 용지 여백이 설정이 되시는데요.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로 블록 몇 번 잡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잡았는 거 보시죠. 뭐 1초씩 걸린다 해도 6초가 걸린 상황이 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작업하시는데 컴퓨터 시험을 친다는 것은 실력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제가 F7번 눌러서 장려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에서 자, 나의 왼손은 숫자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오른손은 숫자판을 이용하시고 왼손은 탭키를 준비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나의 왼손은 탭키, 오른손은 숫자판. 준비를 하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위쪽 여백만 한번 블록을 잡아보겠습니다. 잡으신 후에 숫자판에서 10 입력하고요. 왼손으로 탭을 누르니까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아래쪽 10. 다시 탭 눌렀더니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11.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 11. 머릿말로 이동합니다. 10. 10. 자,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다시 잡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냥 엔터키 쾅 치신과 동시에 용지 여백이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우스로 6번 이렇게 하셔서 블록 잡으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용지 여백 설정하실 때는 탭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용지 여백이 설정되셨으면 답안 작성 요령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던 페이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구분, 보는 대로 먼저 1번 적으시고 답을 쭉 작성하셔도 되는데, 문제 번호를 먼저 기입해 두시고 하시면 굳이 1번 문제부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제가 커서가 이렇게 한 개 있으시면, 자, 1을 입력, 문제 번호 여기 보시면 문제와 답을 입력하는데 문제 번호를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치시고 엔터, 엔터기 5번. 자, 엔터기 5번 치시면 되는데, 저는 모르고 6번 했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6번 하셔도 되고 4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 사이에 간격만 조금 있으시면 됩니다. 단지 1번 입력하시고 5번, 2번 입력하시고 5번은 꼭 입력하셔서 이렇게 여분의 문단 부호가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하셨으면 어느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됩니까? 2번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문제 번호 3번, 4번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넘어가시려면 지금 엔터키만 두 번째 종이 넘어가실 때 엔터키만 입력하셔서 3 이렇게 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쪽에 들어가시면 쪽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쪽 나누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마우스를 가지고 갔더니 컨트롤 엔터라는 것이 보이네요. 예,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컨트롤 엔터, 컨트롤 누르시고 엔터키 탁 치셔도 되시는데 그거 힘드시다 하시면 2번 치시고 커서 5번 치셨다면 쪽에 가셔서 쪽 나누기 딸깍 누른과 동시에 어느 페이지로 2페이지로 커서가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이쪽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커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두 번째 종이에도 3 치시고 엔터키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4 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쪽 메뉴에 쪽 나누기를 한번 누르셔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페이지 넘어오신 후에는 문제 5 이렇게 적으신과 동시에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3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문제 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으시게 되면은 요 5라는 글자는 오타로 설정돼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엔터키 쪽 나누기 하신 다음에 그냥 문단 부호만
생성되어 있으면 되신다는 거. 그러면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페이지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작성하실 때마다 시험장에 가시면 제가 조금 이제 한글 프로그램 좀 키워보겠습니다. 모니터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경우나 아니면 글자를 입력하실 때 조금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본인의 모니터 크기나 아니면 글자 보는 글자 크기를 조금 설정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돋보기 기능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돋보기 옆에 보시면 퍼센트 보이시고요. 이게 드롭다운 버튼 보이실 거예요. 자, 드롭다운 버튼에서 지금 보시면 이 문서는 지금 제가 130%의 한쪽 뽑기를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나는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200%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화면을 그러면 지금 제가 가나다라고 입력을 하면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글자만 내가 좀 크게 보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작게 보이면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력에 따라서. 그래서 화면을 크게 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 퍼센트와 상관없이 여기 폼맞춤과 쪽맞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폼맞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폼맞춤을 눌렀더니 모니터 가득 채우게 이렇게 종이에 테두리는 보이긴 하지만 종이를 가득 이렇게 채우는 경우 있으신데 이 경우도 뭐 본인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모니터가 워낙 큰 경우에는 너무 크면은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여러분들에 맞는 것으로 설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폼맞춤도 있지만 쪽맞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쪽맞춤을 하시게 되면 종이 전체가 한눈에 A4 용지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언제 보시면 좋으냐면 문서를 다 작성하시고 검사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맞춤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제가 한쪽 보기 되어 있는데 두 쪽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동시에 보이시게 이렇게 두 쪽으로 한눈에 내가 작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거 보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쪽 보기에 여러분들 위해서 125%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에 지금 여기 삽입 상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얘를 한번 딸깍 눌러 보겠습니다. 글자가 삽입 상태? 수정 상태로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상태가 삽입 상태인지 수정 상태인지 반드시 문서 작성 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하고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앞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려고 지금 입력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면서 지금 입력되시는 거 보이시나요? 글자가. 그래서 자꾸 글자가 지워지는 경우는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문서가 지금 수정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 있는 글자가 나는 빠뜨린 부분을 삽입하고 싶은데 뒤에 있는 글자가 자꾸 지워진다. 그러면 아래 상태 표시줄에서 수정 부분을 클릭하셔서 삽입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삽입하니까 지금 삽입되시는 거 보이시나요? 예, 지금 잘못 수정되는 것은 예,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시면 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메뉴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렇게 메뉴 누르면은 기본 메뉴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긴장된 상태에서 입력하다 보면 이 메뉴 부분을 두 번 따닥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리본 메뉴가 지금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리본 메뉴가 사라지면 클릭한 것도 이제 클릭하면 나타나고 클릭하면 나타나는데 왜냐면 리본 메뉴가 사라지면 또 당황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타난 상태에서 작업하고 싶으면 내가 이 메뉴 부분을 두 번 더블 클릭했구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주시면 계속 이렇게 리본 메뉴가 나타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 예. 요 기본 설정을 충분히 인지하신 다음에 문제 작성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문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네, 설정이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1번 스타일 기능을 저와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핑 하실 때에는 1번 옆에 아니라 1번 아래쪽에서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작업하실 때는 빨리 입력하시면 좋으시겠지만 바르게 입력한다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는데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기능을 정확하게 넣으시고도 타이핑은 오타를 내셔서 감점 처리가 많이 되시는 분을 봤습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은 단어에 이렇게 붉은 줄이 지글거리는 것을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혹시 내가 글자를 틀리게 입력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영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붉은 줄이 났는데 제가 아이를 빠뜨렸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붉은 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한글 2010 버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붉은 줄이 틀린 글자를 찾아주는 이건 틀린 글자가 아니냐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입력하시다가 이렇게 붉은 줄이 나오면 문제와 같이 한번 확인 작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타이핑을 끝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1번 문제 중요한 것은 간혹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서치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엔터키 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은 문단이 나눠져 버립니다. 여기 제가 요 기호가 문단 부호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단이 되어 버리고 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어진 조건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키는 두 번 입력된다는 여기서부터 영어까지 쭉 입력이 되시면 종이 끝에서 자동으로 글자가 넘어가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영문이 다 입력이 끝나면 엔터키 치셔서 엔터키 치셔서 한글을 입력 쭉 하시고 한글 동안 여기서 통자에서 끝나셨다고 엔터키 치시면 안 되시고 쭉 글자를 이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단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신다는 거. 자,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또 입력하실 때 지금 출력 형태 보니까 지금 영문과 한글 사이에 조금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이렇게 줄 삽입을 하고 입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완성된 출력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간격은 조건에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라는 조건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에는 엔터키를 입력하셔서 줄 삽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지금 되셨으면 여기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블록 잡으셔서 스타일 기능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기능을 등록하는 방법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신데요. 자, 메뉴는 여기 편집 메뉴에 들어가시면 리본 메뉴에 서식 부분 스타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누르시면 스타일 여기 단축키 F6번 보이시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F6번을 설정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스타일 창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나는 메뉴 찾는 거 조금
모르시겠다 이러시면 굳이 메뉴 안 찾으시고 이렇게 블록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스타일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사용하시기 편하신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기능 누르셔서 스타일 창이 나오셨으면 스타일 목록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본 스타일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저희는 여기 조건에 따라서 스타일 이름, 새로운 스타일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이시면 더하기, 스타일 추가하기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스타일 이름 무엇으로 할래 묻고 있습니다. 자, 스타일 이름 여기 시험 문제를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하셨으면 그럼 두 번째 문단 모양, 문단 모양 버튼 보이십니다. 문단 모양을 누르셔서 왼쪽 여백은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 15포인트, 그래서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이렇게 10포인트 입력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 글자 모양 가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을 누르시면 지금 글자 모양은 한글은 굴림, 영어는 도둠으로 적용해서 글자 크기, 장평, 자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언어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정하셔야 되는데 먼저 누르시면 한글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한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한글의 글자체는 굴림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 버튼 누르셔서 찾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혹시 내 컴퓨터나 아니면 시험장의 컴퓨터에 글꼴이 조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이렇게 글자 부분을 이렇게 블록 잡으셔서 제가 굴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굴림이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굴림체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굴림과 굴림체는 다른 글자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지정하셨으면 글자 크기 10포인트,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되어 있으시고요. 자, 장평. 장평의 기본값은 100입니다. 그래서 장평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글자 크기와 관계없이 제가 값을 조금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글자 크기와 관계없이 글자의 길이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글자는 너무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줄여주게 되면은 글자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글자 크기는 그대로 두고 길이를 조금 줄여야 될 경우에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95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가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0이고 마이너스 값을 주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겹쳐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는 5%라고 되기 때문에 5%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이 완료되셨으면 다시 언어 부분에서 영문을 클릭해 주시고요. 영문 클릭과 동시에 다시 글꼴이 기본적으로 바뀌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영문도 도둠. 자, 도둠이라고 하시면 도둠 정확하게 보시고 설정하시고 영문 부분에도 10포인트. 장평은 역시 95%가 되겠습니다. 자가는 5%. 자, 이렇게 설정이 되셨으면 그대로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틀린 거 없으시다 그러시면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스타일 목록에 방금 내가 등록한 스타일 이름이 등록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스타일이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설정. 자, 설정 누른과 동시에 지금 시험 문제와 동일한 문서로 출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 타이핑이 끝난 후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설정과 동시에 이렇게 지정이 되셨는데 혹시 타이핑한 후에 마음이 급하셔서 블록 지정을 못하고 가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설정을 누르셔도 나의 스타일은 그대로 이렇게
살짝 누르는 나는 지금 스타일 이름을 등록했는데 내가 지금 출력 형태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 블록 지정했는 것을 빠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스타일 기능을 등록하지 마시고 블록 잡으신 후에 위에 위쪽에 보면 도구 모음지를 보면 스타일 메뉴가 있습니다. 스타일 기능이 지금 보시면 제가 등록해 놓은 스타일 이름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를 클릭해 주기만 하면은 다 스타일이 적용되신다는 거 되기 때문에 혹시 블록 지정하신 걸 빠뜨리셨다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스타일 기능 작성해 보았습니다. 1번 표 스타일 기능 모두 다 완성해 보셨나요? 표 스타일 기능이 모두 완성이 되셨다면 반드시 파일에 가셔서 저장하기를 누르신 후에 답안을 전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시면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송하는 거는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한번 익히시면 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문제가 완성될 때마다 파일에 가셔서 답안 저장하기를 반드시 누르셔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시면 저장하기 버튼 앞에 도구 모음 보이시나요? 네, 아이콘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저장하기 모양인데요. 저희가 파일에 가서 저장하기 버튼 누르시기가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도구 모음지를 보면 같은 모양의 아이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누르시고 눌러도 같이 저장하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전송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 누르시거나 또는 도구 몸질 이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완성되셨으면 2번 문제 이어서 표와 찾기 기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편집 메뉴에 리본 메뉴를 어느 쪽으로 확인을 하시면 입력이라는 칸 밑에 보시면 표 도구가 있는 걸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표 마우스에 가지고 갔더니 역시 컨트롤 NT라는 단축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축키 이용하실 분들은 익히셔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흔히 표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표를 보시고 똑같이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지금 표 아래쪽으로 지금 문단 부호 기능이 겹쳐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드실 때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기능이 설정이 같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글자처럼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종이 위에 떠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으시면 여기 바로 그리지 마시고 표 작성 기능 창을 여셔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서를 두시고 자, 편집에 표를 누르지 마시고 위쪽에 있는 이 그림 부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시면 표 만들기 창이 열리신 거 확인이 되시나요? 예, 시험 문제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다섯 줄 입력해 주시고요. 칸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입니다. 그래서 여섯 칸 수정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이렇게 표를 바로 그리지 않고 표 만들기 창을 띄우는 이유는 그 표를 글자처럼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쪽에 보시면 글자처럼 어, 취급이라는 기능이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되셨으면
체크가 되셨으면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표는 지금 문단 부호가 겹쳐지지 않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죠? 네네. 그래서 표를 만드시고요. 자, 표를 만드셨다면 이제 문제를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예, 쭉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향키 이용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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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시고 인사요. 방향키 이용하셔가지고 숫자를 하시고 숫자 보통 또 문제에 보시면 쉼표를 넣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를 넣는 경우는 키보드 상에 쉼표를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쉼표 구분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완료되시면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조건이 5개의 조건인데 뭐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1번 표 전체는 캡션을 포함하여 캡션이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바로 위에 사이버 범죄 연도별 검거 현황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그냥 표 위에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표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표 작성하실 때는 표를 먼저 작성하시고 내용을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표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표 전체를 블럭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편 전체 블록 잡으시고 도둠의 10포인트. 자, 도둠에 10포인트 적용하겠습니다. 자, 물론 드롭다운 버튼 누르셔서 도둠체를 찾으셔도 되지만 글자가 많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찾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바로 도둠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도둠체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도둠체를 하시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가 지정된 걸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문자가 적혀 있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블록이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된 상태에서 제가 도구 모음의 정렬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다 함께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글자가 다 가운데 정렬된 거 확인이 되시고요. 자, 이럴 때 숫자 부분만 다시 블럭을 잡으십니다. 자, 숫자 부분만 다시 블럭 잡으시더라도 지금 합계를 내지 않는 빈 공간까지도 같이 블럭, 합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숫자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같이 블럭을 잡으셔서 숫자 부분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조건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셀 배경색 노랑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서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음으로 해서 메뉴 표시줄에 없었던 메뉴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메뉴이냐면 표 메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을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표를 선택하지 않으면 표 메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블록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표 메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표 메뉴 블록 잡으셨으면 리본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셀 속성 부분입니다.
셀 속성에 보시면 여기 지금 페인트 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셀 배경색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딸깍. 자,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한번 노란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옆부분 다른 색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다른 색 누르시면 여기 지금 팔레트 부분에 노란색 보이실 거예요. 네, 노란색을 한번 누르시면 이 노란색의 값은 노란색 계열에 굉장히 다양한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답안 작성의 요령에 보면은 RGB 값을 적용하는데 노랑은 255,255,0 값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쪽에 등록되어 있는 노란색을 선택했더니 RGB 값이 255.255.0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확인되셨으면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인 셀 배경색이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하란 말은 어느 부분이냐면 제가 조금 더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됐네요. 네. 간혹 이렇게 잡으실 때 여기에 지금 X 모양으로 되어 있은 친데 여기 지금 되셨으면 X 모양을 먼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한 칸에만 어떤 것을 표 안에 한 칸에만 어떤 것을 적용하실 때에는 네, 이 칸에서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표 안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계시다면 여전히 표 메뉴에서 셀 속성에 보시면 테두리라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테두리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테두리 부분 누르시면 여기에 지금 대각선으로 보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대각선으로 한번 또 한 번씩 대각선으로 한번 하면 이렇게 X자 모양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합계를 넣어야 되는 부분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합계를 넣으실 때에는 이 합계를 넣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블록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블록 잡은 것의 결과값을 이 빈 공간에 표시해 달라고 컴퓨터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해야 되는 것까지 범위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밑 아래쪽에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블록 합계, 블록 평균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시험 문제가 합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시면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계라고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합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셨을 때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블록 합계인지 평균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합계 기능까지 다 하셨고요. 이제 캡션 기능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션 기능도 단축키를 넣는다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능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표를 선택하셔서 표 안에다가 표의 부연 설명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표를 선택하셔서 뭐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더 간단한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선택을 하시면 다시 표와 관련된 메뉴가 뜨실 겁니다. 자, 이럴 때 리본 메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왼쪽에 보면 표 만들기 보이실 거고요. 거기에서 제 세 번째 단추 중에 세 번째 단추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단축키 컨트롤 NC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죠? 이 모든 것을 단축키를 다 외워서 하시려면 문제 풀기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캡션 기능의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캡션을 어디에 지금 입력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자, 왼쪽 왼쪽 가운데 돼 있는데, 어디 봐도 위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이 되시는데, 자, 왼쪽 위를 하게 되면 왼쪽이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왼쪽 위는 이 부분에 입력이 됩니다. 이쪽에. 예, 이쪽 윗부분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왼쪽 위가 아니라 바로 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를 선택하시면 표 1이라고 이름이 지정되면서 캡션 기능이 지금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 이름, 이렇게 표 번호는 지우라면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고, 지금 문제에 보이는 대로 사이버, 번제, 연도별, 검거, 현황, 현황, 단위, 건,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캡션도 도둠에 10포인트를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잡으시고요. 자, 앞서 제가 도둠을 입력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글꼴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꼴 부분 제일 윗칸으로 가시면 방금 사용했던 글꼴을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도둠체 다시 치시기 번거로우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둠에 10포인트 설정되셨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어느 쪽 정렬이다? 네,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 버튼만 눌러주시면 캡션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두꺼운 선으로 설정된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줄였더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 표가 지금 두 줄짜리 표로 이렇게 지금 설정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표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설정을 쭉 누르시면 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셀 속성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예, 셀 테두리 배경 부분에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부분, 다른 부분은 그냥 하시더라도, 여기에서는 단축키 L, 라인의 약자입니다. 라인의 약자.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에 보면 영문 L이 있습니다. 그죠? 영문 L. 그래서 라인의 약자인데,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L을, 바로, 잠시만요. 다른 거 지금. L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바로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바로 열리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L 요건 하나 외우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블록 설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테두리를 지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금 전체 블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테두리 부분에 두 줄짜리를 적용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 두 줄짜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지금 미리 보여지는 창에서 테두리 부분에 두 줄을 넣어 달라고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설정하시면 미리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설정 눌러 보겠습니다. 설정. 자, 설정하면 테두리 부분이 두 줄이 설정된 거 확인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되는 게 이 아래쪽 부분, 왼쪽 부분입니다. 자, 왼쪽 부분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단축키 L 누르겠습니다. 자, L 누르신 다음에 테두리는 네, 이중 실성. 자, 나는 내가 선택한 블록 부분에서 어느 부분? 예,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넣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자, 설정하시면 예, 두 줄짜리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블록 잡으신 다음에 단축키 L. 예, 바로 뜨죠? 예, 그런 다음에 테두리 종류 두 줄. 자, 내가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아래쪽을 넣겠다라고 누르신 다음에 설정. 자, 누르시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와 함께 이번 표 기능이 완성되었는 것을 확인 작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표가 완성되셨으면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저장 누르시고 전송하신 다음에 차트 작업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차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지금 보시면 조건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구분별 2018년, 2017년, 2016년의 값만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란색 저희가 셀 배경색을 넣은 부분이 차트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선택함과 동시에 표 도구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표 메뉴에서 그대로 차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차트의 값을 이렇게 기본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차트를 만드실 때 블록을 누르시지 않으시고 그냥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 엉뚱한 차트가 만들어지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차트 부분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을 블록 지정하시고요. 표 메뉴에 가셔서 차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드셨더니 위쪽으로 만들어지시는 거 확인이 되시는데 차트를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리셨다면 차트를 지금 차트 선택되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메뉴가 뜨시게 되는데 차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조절점 위로 차트가 올라오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죠? 메뉴가 달라진 차트와 관련된 메뉴로 달라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차트 마법사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차트 마법사에서 이제 차트 조건을 보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묶음 가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트 종류를 세로막대가 아닌 가로막대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가로막대 중에서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자, 차트 첫 번째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름이 묶음 가로막대형이라고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선택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차트 출력 형태의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출력 형태의 차트의 범례를 보시면 지금 범례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행렬 방향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지금 범례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력 형태를 보시고 행으로 할 것인지 열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한번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면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을 이제 문제를 보시고 그대로 사이버 범죄 연도별 검거 현황 하셔서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를 안 하시게 되면은 띄어쓰기 또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 잘 하시면 되고요. 자,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Y축이 묻고인데 보통 이제 세로 막대인 경우는 이 축이 여기 축이 X축이 되고 왼쪽 부분 이 세로로 되는 부분이 Y축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묶음 가르막대형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의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이 Y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단위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X축, Y축 축 이름이 적힌 그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 내가 세로막대 연습하시다가 가로막대에서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 이름 입력하시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더 설정하실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이 되시면 이제 이렇게 출력 형태물과 조금 비슷하게 되었지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를 빈 곳에
조절점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시는데, 자, 간혹 이제 너무 크게 하시고, 세로도를 좀 크기를 얼마 정도로 하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보시고 비슷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많이 크게 하신다고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제가 환경 설정하실 때 종이 여백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이 여백이 여기까지, 이 선을 기준으로 끝이 나는데 벗어나게 되면은 제가 출력 형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지금 점선이 보이는데 이 점선 안에 있는 부분이 출력이 되시게 되는데 점선 밖에 있는 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도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무 늘리시더라도 종이 안쪽으로 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벗어나는 게 조금 걱정스러우시다 하시면 차트도 지금 차트도 보시면 지금 음, 차트 아래쪽에 문단 부호가 보이는 걸 확인이 되실 거예요. 즉 차트가 지금 이 문서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림처럼 떠 있는 작업이 되는데 차트도 표와 함께 이렇게 글자 취급을 하시면 좋으십니다. 편집하실 때. 그래서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객체 속성에 들어가시면 여기 바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주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차트 아래쪽에 있었던 문단 부호가 지금 차트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면서 글자처럼 취급이 되었다는 걸 확인 작업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표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긋나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거슬린다 하시면은 차트도 가운데 정렬하셔서 이렇게 정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되셨으면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 차트 두 번째 조건까지 완성이 되셨고요. 자, 세 번째 조건. 차트 제목은 궁서에 진하게 12포인트, 배경은 선 모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제목 부분에서 차트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트가 편집 상태여야 되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그냥 조절점으로 보입니다. 그죠?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점이 차트 아래쪽으로 내려갔었을 때 이 상태가 차트 편집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 편집 상태가 되었을 때 제목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제목과 관련된 창이 뜹니다. 자, 차트 글꼴, 자, 배경이 아니라 글자 부분에 가셔서 궁서 진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궁서,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글자 찾기 힘듭니다. 그죠? 선택해 두시고 키보드에 궁서라고 입력하시면 궁서를 찾아줍니다. 자, 궁서에 몇 포인트, 자, 12포인트 그대로 되어 있으시고요. 속성에 가서 진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 선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 탭에서 배경 탭을 선택하신 후에 자, 선 모양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네, 한 줄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지금 굵기는 지금 뭐라고 값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값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는 EPT. 자, 그림자 체크하시고 그림자를 EPT로 설정하시고 네,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눌러주시면 그대로 지금 작업되신 거 확인이 되시고요. 자, 네 번째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궁서에 보통 10포인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 이외의 글꼴, 여기 있는 범례 부분, 네, 그 다음에 X축, Y축에 값들로 적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범례 부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범례 모양의 창이 뜹니다. 자, 글자 부분에 이동하셔서 그대로 이 부분도 궁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10포인트 하신 다음에 설정. 네,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글 숫자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이 부분 또한 네, 궁서 10포인트 설정. 네, 이름 값도 눌러겠습니다. 따다. 네, 해주시고 글자 궁서의 10포인트 설정. 자, 왼쪽에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도 따닥. 네, 이제 가셔서 궁서 10포인트 되셨으면 설정. 예. 그러면
네 번째 조건까지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궁서에 보통 10포인트 하라는 조건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목과 법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례를 보면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테두리 넣기 위해서 다시 법례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배경에 가시면 선 모양 한 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모양 한 줄 넣으셨으면 그대로 살짝 그 다음에 축 제목. 자, 축 제목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말씀하죠. 지금 값을 말합니다. 이 값이 말하는데 보통 이제 저는 지금 차트 크기를 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 200, 400, 800 이렇게 어, 로 나타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조정하실 때는 축 제목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값을 조정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 눈금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축 모양이라는 메뉴가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축 모양에서 비례값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 들어가면 자동 꾸밈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즉 컴퓨터가 이 표의 길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값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해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넣어 두시면 표의 크기가 조절이 되시더라도 요 값이 그대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자, 최소 값은 보시면 0입니다. 그래서 0 입력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더 이렇게 0 이렇게 0을 한번 더 입력해 주시고요. 자, 최대값은 900입니다. 그죠? 그럼 900도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큰 눈금선이라는 것은, 자, 이 0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0을 제외한 나머지 눈금선을 계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그죠? 저는 지금 보여지는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셔도 되고, 혹시 내가 눈금을 세웠는데 8개다. 그럼 8개 값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눈금선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0과 100 사이에 혹시 눈금선이 더 있다면 이 눈금선을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값을 설정해 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예. 저희는 이제 저는 지금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혹시 변동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차트 편집 상태가 되시는데 차트 바깥 부분 커서 문단 부호가 있는 부분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 완성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완성이 되셨으면 제가 늘 말하는 거 완성되실 때마다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표와 차트가 완성이 되셨다면 페이지를 넘겨서 이어서 3번 문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수시 편집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수시 편집기를 이용하기 앞서 작은 문제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문제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신 다음에 커서가 깜빡이실 때 메뉴, 입력 메뉴에 가시면 입력 메뉴의 리본 메뉴에서 수식 도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식을 누르시면 수식 편집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수식 편집기 창에 지금 위층, 아래층 지금 도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도구는 위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 편집기 하실 때 글자 옆에 위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적히는 첨자 혹시 있으시면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는 아래 첨자. 네. 그다음 장식 뷰가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분수. 내가 분수를 넣어야 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시그마. 시그마 옆에는 지금 역삼각형 버튼, 드롭다운 버튼 숨겨져 있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죠. 네, 한번 보셔서 혹시 여기에 이제 없으시면 찾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이제 적분. 네, 적분도 지금 모양이 다양하게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미트 부분이신데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어로 LIM 되어 있으면 LIM을 입력하시는 분이 계세요. 알파벳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식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대문자 또는 대문자에 적용된 형식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그냥 분수가 아니라 하사표 모양의 어떤,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가 보이시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행렬에 관한 도구가 보입니다. 그 뒤로는 잘 사용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에는 수식 편집기를 통해서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기호. 자, 기호 누르셔서 어떤 기호가 어떤 버튼 밑에 있는지를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는 것보다 문제를 여러 문제를 한번 푸시다 보면은 수직 문제 여러 개를 푸시다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기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익히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크게 기능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연습량에 따라서 이 기호를 빨리 찾아서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연습 안 하시게 되면 기호 찾다가 시간을 다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하셔서 가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M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알파벳 M, 소문자 M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M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는 키보드에서 는 입력을 했더니 분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 형태의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분자가 보이신데 지금 위쪽에 보시면 기호, 수식 기호가 보입니다. 수식 기호에 보면 딱 봐도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기호가 보이신데 메뉴를 펼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간혹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앞쪽에 보겠습니다.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여기 보면 약간 삼각형으로 보이는 형식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많이 비슷해 보이시죠? 그죠? 비슷하지만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 헷갈린다 하시면 어느 건지 정확하게 한번 인지를 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있다는 거. 근데 저희가 지금 시험 문제로 봤을 때에는 지금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수식이 아니라 여기 기타 기호에 있는 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알파벳 지금 대문자 아이고야. P가 입력되어 있는데 제가 입력했던 소문자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문자 P를 입력하시고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K. K를 입력하고 났더니 지금 작은 아래 천자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천자를 추가하실 때 아래 천자를 눌러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A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를 누르신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 분수 안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빠져나가실 때 사용하는 키보드는 키보드에서 탭키입니다. 탭키. 탭키를 항상 오른손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마우스를 잡고 계시게 되고 왼손으로는 키보드의 어떤 키를 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하실 때. 그래서 이 탭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이고 있고요.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아래 천자에서 다시 여기 K가 입력된 요 자리 이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눌렀더니 분수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자, 다시 어떤 모양이 보이냐면 분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수 모양에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T 아래 천자가 보입니다. 아래 천자. 아래 천자에 B.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대문자 K가 입력되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천자 눌러서 다시 B. 자, 분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떤 키보드? 네, 탭키 누르셔서 탭. 빠져나온 거 확인되셨습니다. 자, 되셨으면 키보드에서는 다시 어떤 형식이 보이시냐면 분수가 보이겠습니다. 자, 분수. 자, 분수 누르셔서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그 다음에 키보드에 T.
자, 또 아래 첨자에 요 기호가 수식이 아니라 알파벳 필기체의 F입니다. F. 그래서 키보드에서 F를 입력해 주시면 소문자 F를 입력하시면 수식 입력 편집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F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대문자 K. 자, 아래 첨자 추가하시고 다시 F. 예. 자, 이렇게 되면 수식 편집기에 수식들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러실 때 다 완성이 되셨으면 여기에 보시면 넣기라는 요 문 모양이 보이실 거고요. 넣기를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수식을 넣는 부분 바로 입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완성해서 나왔는데 내가 틀린 부분이 보이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수식 편집기 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혹 요 넣기를 눌러 주셔야 되는데 X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냥 닫을 건지 수식을 넣을 건지 묻는 메시지장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취소하지 마시고 넣기를 통해서 수식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수식 완성해 보았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또 이렇게 스페이스바 이용해서 좀 띄우시고 숫자 2를 넣어주시고 가셔야 돼요. 또 간혹 요 숫자 2까지도 어디에서 입력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수식 편집기 창을 띄우시고 여기서 이렇게 숫자 문제 번호를 적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수식 편집기 창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채점이 안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번호는 반드시 밖에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양을 보니까 여기에 적분 기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적분 기호의 첫 번째 이 모양입니다. 넣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작업했는 뭐 위첨자, 아래첨자 칸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키보드에 있는 얘를 넣어주시고 SIN 입력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키보드에 자, 이어서 2번 문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문제 2번 키보드를 통해서 문제 2를 적어주시고 입력 메뉴에 수식 도구를 누르셔서 수식 편집기 창을 띄우겠습니다. 자, 수식 편집기 창을 이렇게 띄우셨으면 예, 문제도 조금 더 해서 보겠습니다. 수식 편집기 창을 띄우셨으면 이제 간혹 그 문제 번호를 수식 편집기 안에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적으시고 수식 편집기를 입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네, 감점 처리가 되시고 감점이 아니라 채점이 안 되시겠죠, 그죠? 0점 처리되십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는 밖에서 별도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문제를 보고 한 번씩 수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예, 적분 기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적분 기호를 누르셔서 해당하는 적분 기호 넣어주시면 자, 위첨자, 아래첨자,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사각형이 참자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그대로 클릭하셔서 키보드에서 해당되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로 키보드에서 넣어주시고요. 자, SIN은 키보드에 영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신 다음에 자, 요 모양이 혹시 여기 있는 뭐 도구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요 모양은 소문자 X입니다. X 필기체입니다. 요거 X 필기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하기 분수가 보이는 확인이 되십니다. 그죠? 분수 넣으시고 또 소문자 X 2를 차례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이 분수에서 빠져나오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주시면 분수에서 빠져나와서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럴 때 다시 키보드에서 갈로 닫으시고 DX DX의 키보드에서는 까지 입력되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이시는 게 적분 기호가 보이고요. 앞서 하셨는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1, 다음에 0,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분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수. 자, 분수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n, x. 그 다음에 2. 자, 분수에서 빠져나오실 때 어떤 키? 탭키. 탭키 누르시고, dx. 예. 1번 문제보다 훨씬 빨리 작성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자, 이런 다음에 요 X 모양을 눌러서 창을 닫으시지 마시고, 이걸 누르시더라도, 창을 닫으시더라도 그냥 뭐 닫히는 게 아니라 수식을 넣을 거냐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넣겠다 하시고 나가시면 되는데, 그런 메시지 없이 바로 수식을 넣고 자실 때는 여기 문 모양, 예, 문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2번 완성되어서 수식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실수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보이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 작업 후에 다시 한번 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 저랑 함께 지금 작성을 해 보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식 편집기에 숨겨져 있는 도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조금 다른 유형을 몇 번 한번 연습하시면 충분히 40점이라는 점수를 쉽게 취득하실 수 있으시라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